전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인 미국. 그런 미국의 불법 마리화나 시장을 중국인과 중국 자본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합법화됐지만 규제나 단속이 느슨한 지역을 빠르게 파고들어 대규모 재배장을 짓고 불법 밀매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돈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자금을 세탁하고 중국 고위층이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 은행과 불법 마리화나 공급망을 손에 넣은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폭력, 살인, 인신매매, 강제노역, 사기. 오늘은 끔찍한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운 마리화나 농장의 실상과 목숨 건 탈출 끝에 또다시 노예로 팔려가는 중국인 미립국자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매체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지난 3월 이틀에 걸친 심층 보도를 통해 중국인이 점령한 미국 내 불법 마리화나 시장의 이면을 낱낱이 들춰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서쪽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쪽 메인주에 이르기까지 재배에서 공급에 이르는 불법 대마 시장의 전 영역은 이미 중국 범죄 조직이나 차이나머니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됐습니다. 한때는 금광이 발견된 개척지에 사람들이 몰리는 골드러시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최근엔 그린러시가 한창입니다. 의료용이나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지역으로 돈과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2012년 콜로라도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메인 등과 같은 그린러시의 중심이 된 도시에는 예외 없이 수상한 중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중남부 지방인 오클라호마주는 2018년에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는데요. 가장 최근 개척지로 떠오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허가증만 있으면 마리화나 재배 수량에 제한이 없고 또 땅값이 싸서 순식간에 대규모 재배장과 차이나머니가 쏟아져 들어왔죠. 조사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에서 범죄 조직이 개입된 3천여 개 불법 대마초 농장 중에서 80에서 90%는 중국 마피아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미 당국은 오클라호마주의 불법 대마 시장이 매년 최소 18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의 마리화나 공급처이자 새로운 개척지로 거듭난 오클라호마의 실상이 수면으로 드러난 건 중국인이 연루된 강력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20년 이 지역 화교협회인 미국 푸젠 향후의 건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20년 불법 대마초 농장에서 중국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미 조사 당국이 일련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불법 재배는 물론 마약 밀매, 살인, 폭력, 협박, 불법 총기 소지, 노동 착취, 도박, 매춘, 인신매매 이런 각종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범죄 용의자 중에는 언뜻 보기에는 개인 사업자나 투자자처럼 보이는 이들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암시장에 연결돼 있었고 거대한 대마초 밀매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당국은 뉴욕에 기반을 둔 삼합회 같은 중국 범죄 조직이 사실상 이 불법 대마초 시장의 배후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는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고 주와 주 사이의 거래와 운송도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이런 대마초를 대형 트레일러나 경비행기까지 동원해 전국 각지로 반출하고 또 판매하는 건 범죄 조직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마초 밀매 사건 용의자가 조직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거나 범죄자 이송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차량 여럿이 미행했다는 담당 보안관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은 어떻게 미국 불법 마리화나 시장을 독점했을까요? 첫째, 합법과 불법 사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2012년 콜로라도주부터 시작된 대마초 합법화 추세에 편승한 중국 마피아들은 규제가 느슨한 주를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뻗어나갔습니다. 단속이 심해지면 더 후미지고 외딴 곳으로 농장을 옮기는 시기였죠. 마리화나 밀매는 편법을 통해서 법망을 피하기만 하면 펜타닐 제조보다 수익성이 높고 처벌 위험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성행했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폐업하거나 투자처를 잃은 화교 자본도 마리화나 사업에 쏟아져 들어왔죠. 하지만 이 투자자 중에는 합법적 사업이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과 불법임을 뻔히 알고도 투자한 이들이 혼재합니다. 둘째, 미 단속 당국의 무관심이 판을 키웠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와 비범죄화 요구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밀매시장 단속은 미 법무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202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0%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 정부 차원에서는 시장 양성화를 통해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자 올해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법 시장 단속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인 수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불법 대마초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중국 푸젠 출신 용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국 문화나 푸젠 사투리를 이해하는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1년 이후 미 연방정부의 업무 우선순위가 테러 관련 사안으로 바뀌면서 중국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과연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프로퍼블리카는 중국 고위층이 이런 범죄 조직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의 총영사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오클라호마 지역 화교협회를 2차례나 방문했는데 이 단체에 속한 관계자 대부분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문제의 화교 커뮤니티인 푸젠 향후회는 몇 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총격 사건과 살인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 관계자 중 최소 12명 이상이 불법 대마초 밀매에 가담했거나 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총영사의 직접적인 위법 행위가 발견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중국 대사관 측에서 푸젠 향후의 회원들이 범죄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푸젠 출신 인사들이 미국 내에서 중국 외교관, 공산당 지도자, 국가정보기관 관리는 물론 미국 정치인들과도 밀접히 교류한 정황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 중국 당국이 대마초 관련 불법 자금 거래를 눈 감아주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도 여럿 제시됐는데요. 미 연방정부, 법무부, 마약 단속국 등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묵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적발된 한 중국인 대마초 밀매업자는 중국 국내 소재 은행을 통해 미국 파트너에게 정기적으로 대금을 보냈습니다. 2020년 오클라호마 지역의 불법 대마초 농장주들은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업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죠. 모든 국민의 금융 거래와 대화 내역까지 철저히 감시하는 중국 당국이 이렇게 공공연한 자금의 흐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적어도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고, 또 다른 미 정부 고위 관료 출신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이런 불법 거래를 눈 감아주는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붐 이면에 숨겨진 검은 공급망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중국 불법 이민자와 재미 화교였습니다. 억압과 가난을 피해 중국을 떠나 육로로 멕시코 국경을 거쳐 미국에 밀입국한 중국 불법 이민자를 저우셴커라고 하는데요. 작년 한 해에만 3만 7천 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 건 여정 끝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하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 중 일부는 다시금 대마초 개척지로 팔려가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 총칼로 무장한 경비원에 둘러싸인 농장에 감금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했습니다. 협박과 폭력에 상시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여성의 경우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중국 마피아들이 어렵사리 미립국한 동포들을 농장 노예나 성놀이개로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따르면 지난해 뉴멕시코 지역 불법 마리화나 농장 단속 당시에 그 현장에서 발견된 중국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몸에 화상을 입었고 영양실조 상태로 겁에 질려 있었으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중 피해자 L씨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 때 직장을 잃고 국영 개발 사업으로 철거민으로 몰려 집도 잃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자 미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에콰도르를 거쳐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밀림으로 알려진 다리엔갭을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한 달 넘는 여정 동안 2차례나 강도를 만났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브로커에게 이미 $17,000를 낸 상태라 후회도 포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미국 텍사스에 도착했지만 L씨는 곧 뉴멕시코 불법 마리화나 농장으로 보내졌고 여권과 휴대폰을 뺏긴 채 나무 판자집과 흙바닥에서 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희망을 찾아 목숨 걸고 중국을 탈출했지만 또다시 노예 신세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불법 마리화나 산업에서 중국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의 피해자가 된 한편 미국 내 화교들은 투자 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했습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2021년 팬데믹 당시 실직하거나 폐업했던 많은 미국 화교들은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말만 믿고 대마초 농장에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불법 재배장이었고 범죄 조직과 연루돼 단속을 피하지 못했죠. 사업 자금을 떼먹고 도망가듯이 농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반복되자 채무와 원한으로 인한 갈등은 총격, 살인 등 끔찍한 강력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공권력이 닿지 않는 후미진 구석을 찾아 마리화나로 돈을 벌려는 중국인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미 칠레의 한 시골 농장에서 중국인이 운영한 대규모 대마초 농장이 발견돼 충격을 줬었죠. 70억 원어치 대마를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실내 재배 시설이라 현지 경찰도 혀를 내둘렀다고 하죠. 최근 들어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중국 마피아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불법 마리화나 농장, 이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검은 돈을 위해서 동포를 팔고 자유를 찾아 중국을 떠난 이들이 도로 노예로 전락하는 이 비극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